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표를 들여다보고요.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항공 산업 분야로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인텔리안 테크는 사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안 테크를 포함한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특수 과점 시장이라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죠. 위성통신 회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그런 영역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안테나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저궤도라고 할 수 있는 LEO, 저궤도의 위성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더불어서 저궤도 위성통신 수요가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위성통신 안테나가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라든지 글로벌 대형 해운사, 크루저 선사,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 특히 이제 원웹이 있겠죠.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 그중에 사실 원웹과의 협업이 이제 주도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관련 계약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원웹이 우주 인터넷 기업으로 호황을 받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원웹의 납품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원웹과의 121억 원 규모의 계약 공시가 떴었죠. 해상용 안테나 실적 회복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11월 24일 865억 원 규모의 원앱 안테나 수주 계약을 또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78%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인텔리안 주요 제품 한번 보시면 위성통신 안테나가 이렇게 주요 제품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VSAT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은 VSAT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주요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 자체가 위성통신 안테나죠. VSAT 제품이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수출의 비중이 92%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기업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업의 주요 제품 자체가 위성통신 안테나였는데요. 지금 VSAT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통신 서비스 시장이죠. 이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지금 VSAT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9.6%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10% 가깝게 9.6%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L밴드라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MSS, 지금 짙은 색이죠. 그래프로 보시는 거. MSS 통신보다는 지금 VSAT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최근 5-4업년도 매출액 보시면 성장 추세임을 뚜렷합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 897억 원, YOY 14% 증가하였고요. 다만 영업 손실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22억 원 잡혔는데요. 적자 전환이 되었죠.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YOY 57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영업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상 운수업의 수요 침체가 있었고, 크루즈 운행 중단도 있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섹터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더불어 기업 자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비가 투자가 있었고요.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이렇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판관비는 지난 연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출 원가가 크게 늘었는데요. 기업의 이제 주요 원재료 보시면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돔의 가격이 10% 이상 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시면 지금 원재료 매입액이 34% 증가했고요.
원재료 매입액이 34%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48% 증가, 외주 가공비도 50% 증가, 소모품비도 91%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모습이죠.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를 35% 줄이고 기타 비용도 53% 줄이는 이런 노력을 했지만요. 역부족이었죠. 연도별로 지난 5사업년도 마진율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은 49.5%에서 소폭 하락하여 47.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락하긴 하였지만 상당히 우수한 수치죠. 다만 영업이익률은 3%를 기록하며 총 마진율과의 간극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판관비 비용 처리하는 연구개발비가 전체 판관비의 25%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연구개발비를 지출함에 따라서 판관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은 무형자산 개발비로도 연구개발비를 상계하고 있는데요. 자산화한 것이죠. 기말 기준으로 약 110억 원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자산 개발비로 손상 차손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 손상 차손된 비중이 크다면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기업은 매출액 대비 15%를 상회하는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까지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형자산의 개발비 항목으로 상계된 부분이 없다면 적자폭은 더 깊어졌겠죠. 무형자산의 연구개발 비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좋다고 해야 나쁘다고 해야 하나 고민스럽긴 하지만 무형자산 개발비 설정 관련해서는 비용을 자산화하여 몸짓을 부풀릴 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요. 지금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비의 손상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최근 분기별 그래프로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은 40%를 상회하였습니다. 순이익률 또한 21년 3분기 크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YY 573%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기타 수익 73억 원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기타 수익 세부 내용 보시면 외화 환산 이익 크게 늘었습니다. 5억에서 43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92%를 수출이 차지하는 기업이다 보니 외화 관련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즉 외화 환산 이익은 실제 환율 거래를 완료한 차익 거래가 아니고요. 보유 중인 외화의 가치가 환율에 따라 변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수익에 불과하고요. 외환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당기순이익 흑자폭이 늘어난 건 별 의미 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로 잡혔겠습니다. 지난 연도 대비 큰 폭의 적자 전환이죠. 마이너스 103억 원 잡혔는데요. 영업 손실이 적자였으니까 어찌 보면 영업 현금 흐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의 장부상 실적이라든지 질적인 측면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투자 활동이 적극적입니다. 지금 현재 카펙스 투자에 212억 원 이렇게 지출했고요. 단기금융 상품에도 425억 원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단기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인 보관에 현금성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은 재무활동에서 보시게 되면 793억 원 정도 이렇게 양수로 잡힌 부분이 있죠. 결국 이번 연도 유상증자를 통해 약 781억 원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이 있고요. 위에서 언급한 단기금융 상품도 유상증자 자금의 일부가 이렇게 보관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유상증자 후 공모자금 중 일부만 실제 집행이 되었고 남은 자금은 시설 자금에 265억 원, R&D에 138억 원, 원재료 매입에 230억 원, 타법인 취급에 1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굵직하고 의미 있는 투자, 공시 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인텔리안 테크 재무상태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현황인데요. 총 2,394억 원 규모에서 유형 자산이 23%고요. 재고 자산이 18%, 단기 금융 상품 18% 순입니다. 재고 자산이 439억 원으로 지금 전년 대비 YY 54% 증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 회전율이 1.1회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 3분기 기준이죠. 일반적으로 4회 이하는 재고자산 효율성을 낮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회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년도부터 계속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은 어느 정도 재고자산 관리에 부담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현황입니다. 총 부채 816억 원 중 장기 차입금 27%, 매입 채무 24%, 단기 차입금 17% 순이고요. 장단기 차입금이 44%로 대부분의 부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고요. 부채 비율은 52%고요. 유동 비율은 307%로 재무적인 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자본 현황입니다. 1,578억 원 규모의 자본 잉여금이 76%를 차지하여 1,193억 원이고요. 이익 잉여금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실적이 누적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본 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후 주가의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죠. 희석 주식수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총 918만 3,669주고요. 기업은 종류주라든지 CBBW가 없습니다. 주식 선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있는데요. 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행사 가능 주식수는 72,640주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희석 가능 주식수는 925만 6,309주고요. 현재 주가가 89,500원이었으니까요. 지금 주식수 곱하면 8,284억 원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매출액이 컨센서스 보시면 22년 점프업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컨센서스 단기 순위 143억 원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 멀티플은 57배입니다. 통신 안테나 실적만으로는 그렇게 저렴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우주항공 테마 중 어느 정도 숫자가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치만 놓고 본다면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57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 적용해본다면 매력적인 수치라고만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 중에 한 곳인 KVH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방 산업인 이제 일부 크루즈, 상선, 시추선 등 운항 지연 관련도 있을 테고요. 해상 운송업과 연동된 신규 선박 발주 현황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이런 전체적인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회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죠. 참고로 KVH는 4사업년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보도들 내용들 살펴보면 지금 인텔리안테크의 이제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사용 불가 인구가 7억 명 정도라는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공급자 수주 경쟁도 인텔리안테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은데요. KVH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인텔리안테크보다는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감안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하필 이제 상장된 KVH의 주가가 상당히 엉망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련 산업 전반의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긴 합니다. 인텔리안테크 가동률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인 위성통신 안테나 가동률이 130%를 육박했습니다. 야근이라든지 특근 등을 무리하게 해서 지금 좀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빠듯하게 공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 매출 중에 위성통신 안테나 매출 비중이 68%를 차지했으니까 캐파 증설 없이는 실적 모멘텀을 받기에는 제한적이겠죠. 21년 8월 23일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22년 5월 31일 종료가 되니까요. 22년부터는 빠르게 실적 점프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분석을 토대로 컨센서스가 예측된 것일 테고요.
투자 금액은 총 180억 원 규모고요. 자기 자본 대비 11% 수준입니다. 이번 공시는 이번 투자죠. 공장 신축 공사비만 해당하고요. 기계장치라든지 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뭐 토지도 기존에 확보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앞으로 기계장치 설치 등 투자 내용도 뭐 공시가 되겠죠. 결국 이제 캐파 증설 등으로 인해 향후 인텔리안 테크는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망을 합니다. 뭐 이것은 뭐 확실하다고 뭐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미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PER 자체가 좀 높았죠. 그리고 유사 업체의 이제 경쟁 업체의 영업 부진이 뭐 계속되어 왔다는 점, 특히 이제 또한 재고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지금 우주 항공 산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지금 함께 윈웹과 우주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뭐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고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인텔리안테크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